김건희 이야기를 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제 나온 단독이 하나 있었죠. KTV 국악 공연 8,600만 원 들인 공연 녹화. 야. 무관중이라더니 김 여사 관람. 왜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KTV가 최지우 변호사가 백자 씨 고소고발했던 바로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던 바로 그 KTV예요. 세금으로 운영된 채널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네. 소위 말하면 그냥 국영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 KTV 문재인 정부 때는 문워크라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영상 잘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해요. 최고요. 네, 그때 최고였죠. 근데 KTV에서 어디였냐면 저기가 청와대예요. 청와대 그것도 박근혜가 텔레비전 주구장창 봤다는 관저 거기에 있는 조그만 잔디밭. 아니 그 잔디밭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강아지들하고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작은 텃밭을 일구었던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거기는 역대로 대통령들이 거기서 살았던 앞마당이에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저게 뭐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이야. 119대 29. 처절하게 망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 KTV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회 공연. 아니 KTV 딱 역사상 공연. 가장 많은 돈을 쓴 공연이라고 하는데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무대 장치도 장치겠지만 저기에 이제 초청한 국악인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제작비가 많이 나왔겠죠. 아니 근데 그런 차원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의심하고 봐. 네, 일단 봐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대통령 관저뜰에서 열린 최초의 공연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저기를 저렇게 근데 쓰다니.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런데 저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는 김건희가 우연히 들렸다 그랬어. 저게 용산 앞마당이면 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건 예전 청와대 관저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네. 당일 김건희 여사가 한 출연진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중간에 들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100% 거짓말. 개뻥입니다. 한 출연진과 인사를 하기 위해 중간에 들렀다고. 거짓말인 거 이따가 쭉 나올 건데요. 그래서 문체부가 무관중 공연에 김건희 관람 보도는 허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쟤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외 녹화였다. 공연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녹화 공연으로 기획이 됐다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악 공연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다 청중이 있는 방송을 했었고 이번에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무관중으로 공연을 녹화용으로 뽑으면서 유튜브엔 또 안 올렸어요. 이상하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국악이 됐든 가요가 됐든 음악 공연을 하는데 관중이 없이 공연을 해서 그거를 녹화를 뜬다는 그 자체가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무대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방청객도 고용하고 공연은 하는데 원래 그렇죠. 근데 왜 그 청중 없는 공연을 기획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작게 박수 소리 웃음소리가 들리긴 해요. 들리긴 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하도 돈이 인플레가 심해갖고 8,600이면 뭐 김건희가 해먹은 거 치고는 그거 싸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방송 프로그램 녹화하는 야외에다가 제가 봤을 때 저 공연은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야. 무대 무슨 단을 쌓거나 것도 아니고요. 살짝 무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녹화한 거예요. 예. 그거는 방송사 가면 세트장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저 제작비가 8,600만 원에 출연료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런 방송사 출연료면 저 출연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출연료 2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잘 나가는 아이돌들도요. TV 공연에 무슨 저 가요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면 많이 주는 것 같죠. 몇십만 원도 안 줘요. 특히 KBS 그러면 어떻게 8,600만 원이 나오냐고. 이것도 국영 방송이기 때문에. 대단한 무대를 세우거나 대단한 조명을 때리거나 대단한 누명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사는 그 능력이 안 돼요 원래.
웬만한 방송사는 공연 크게 하잖아요. 네. 열린 음악 같은 거 하면 막 10,000명 이렇게 막 모이고 무대 엄청 크게 세우고 막, 막 크레인 막 동원되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거 다 외주예요. 뭐 무대도 외주 맡기고 뭐 저 음향 영상 뒤에 있는 멀티 뭐 이런 거 다 막 그렇게 되면 저 정도 나오지. 그 정도 열린 음악 같은 거 하려면 한 몇 억 들어갑니다. 근데 소소하게 관중도 없고 관중을 채우는 것도 사실 돈 들어가는 그렇죠. 비용이거든요. 8,600만 원 저런데 이게 우연히 들렀다고? 거짓말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김건희가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와 아이들 그 수행하는 애들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진짜 친한 사람이어가지고 저 자리에 김건희가 우연찮게 들렀다면 알 수 있는데 야 문체부 직원들까지 대동한 거 아니에요.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들.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같이 봤는데 문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리 배치도까지 자리 있었다는 배치도까지. 그러면 KTV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한 거잖아. 이게 당일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공문을 돌리고 올 건지 말 건지 물어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김건희가 우연찮게 들렀는데 이미 꽃이 세팅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언니가 가니까 세팅을 했죠. 아무도 없는데 이 꽃을 돈 들여서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저 꽃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주문을 할 때 네. 앉아서 공연을 볼 거니까 이 꽃이 높으면 안 된다. 높이는 낮게 해달라. 야 대단하네. 김건희가 우연치 않게 들으니까 꽃집에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꽃나줘 합니까? 저거 그렇게 배달 안 됩니다. 저 마치 이제 생각나는 게 그 프랑스 대정 시대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공중악사들 불러가지고 개인 공연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지금 딱 근데 그거예요. 저 이제 방송 녹화한지 공연인지가 10월 31일이었어. 쉽게 표현하면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던 거예요. 네, 작년 지금도 10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나네. 그날이었는데 11월 1일 날 이미 공문이 돌아요. VIP 30명, 10월 대통령 내외, 각국 주한 대사, 기업 관계자 이렇게 돌아요. 원래는 저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VIP 그러니까 참석 인원들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공문이 이렇게 보냈으면 이게 좀 손발이 맞아서 초청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다음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나 그러면 참석하겠다. 초청이 와서 참석하겠다고 밝혔더니 나중에 행사가 취소돼서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못 갔는데 근데 또 김건희는 또 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왜 거예요.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8,600만 원. 아까 그 중에 저거 한번 보여줘. 아까 그 꽃 있던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를 보면 아까 제가 한 말 되게 맞을 거예요. 무대가 큰 무대가 아니고요. 소소하게 되게 작아요. 그 잔디밭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잔디밭도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게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하는 행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악인의 뭐니 약 한 30명 초대해서 소소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김건희를 위한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8,600만 원 들었다는 것도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 정도 한 번 행사하는데 8,600만 원이 들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견적으로 저거 출연료까지 다 포함해도 1,000만 원이면 전 떡을 친다고 보는더라고요. 저 정도 사이즈면. 네, 제가 저게 이제 공연이 약 1시간 정도 되는 거고 저 1시간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걸 청와대에서 굳이 했다는 거는 약간 구세 일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악하시는 분들이 또 큰 굿이 있거나 하면 또 거기 가서 연주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자기가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공연 한번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오히려 그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저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하셨지만 연산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회를 이 사람만을 위한 연회로 짜여졌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네. 진짜 공연인데 사실 이게 23년 10월 31일 날 한 공연인데 그 전에 김건희가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을 따로 상춘제에서 만나서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뭐 국가 이수자들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다시 공연을 하고 하는데 김건희가 저기에 간 핑계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신영희 선생님을 자기가 가서 인사 좀 하려고 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만난 적 없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입만 내면 거짓말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KTV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는 502회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 안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게 노래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작권 때문에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KTV는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저작권 따위가 뭐가 있어? 걸릴 게 없어요. 저는 이거는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맞죠,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짓을 왜 하나요? 8,600만 원짜리. 그냥 즐기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아까 보여줬던 사진이 그거예요. VIP 김건희 말하는 거냐? 맞다 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스스로가 누린 거야 저거. VIP 모시고 하는 행사라서. 저 때 한참 신났을 때잖아요. 네. 막 순방 다니고. 저렇게 해놓고 119대 29. 그러니까 무능하게 이를 데 없는데 김건희는 그냥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차님이 연산군 이야기하니까요. 연산군이 어떤 새끼인지를 알면은 그 정도 비유 한 데 있다는 거 그냥. 나중에 강화도에서 위리안치 당하고 사약을 받죠. 회의된 후에. 연산군은 그냥 쓰레기예요. 안 됩니다. 김건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열받는 게 있어. 이 단독 여러분들이 그러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명태균 나왔고요. 권오수 아들 나왔죠. 근데 얼마 전에 BP 패밀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된 거야. 이정호만 빼고. 이정호는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자, 도이치 큰손들 대통령 취임식 초청, 김여사 주가 조작 의혹 증폭. 이게 단독인데 저거는 많이 들어봤던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저기에 극우 유튜버 다음에 권오수 뭐 윤석열 아버지 최근에 명태균만 생각했는데 그때 보도 한번 보여줘봐요. BP 패밀리 보도에 처음에 권오수한테 김건희를 소개해준 저 김모 씨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정호랑 같이 주가 조작 주포로 활동했던 이모 씨 이 사람들이 다 초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호도 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종 얼굴을 모르니까 와도 뭐 모르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고 나서 문제가 돼갖고 이미 손 털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 안 했다더니 저 주가 조작 저 BP 패밀리는 사실상 다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쯤에 정말 다들 TV를 끄고 살았기 때문에 취임식을 안 보고 나중에 계속 자료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권오수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권오수 아들이 이제 취임식에 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취임식 명단을 내놔라라고 했을 때 행안부를 비롯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명단 없다. 명단 다 폐기했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BP 패밀리 다 했었다. 이거는 여사 몫으로 명단. 이건 이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이종호 씨는 초청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을 때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막 취임하던 그 전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종호를 비롯한 일당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시점에 이종호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일당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도망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돌아오자. 이렇게 작전을 짜요. 그런데 그때 유독 이종호만 나는 죄가 별로 없다. 나는 지금 나는 구속 안 된다 하고 그 일당들하고 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종호만 단독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 수사 기록이 지금까지 그 불씨가 된 겁니다. 아. 지금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의 그 최초의 뿌리가 된 게 이종호의 그 수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봤을 때는 이종호를 비난하거나 뭐라고 어떻게 내칠 수는 없는데 오빠 지금 오빠가 오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오빠는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지 그랬을 수 않았을까? 있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문제는 겁니다. 김건희가 뭐 손해만 보고 뺐다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예.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예. 주가 조작 주포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했다는 거잖아. 위세를 보여주는 거지. 됐어 이제 당신들 끝났어. 이제 수사 안 받아도 돼. 우리 남편 취임식 거 내가 보여줄게. 미친년이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번에 오마이뉴스 그 보도. 육군 고위급 출신 코바나 3번 후원하고 히림 등에 취업했다는 보도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군에도 군 출신 재취업.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도이치모터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삼부토군은 어떤 회사입니까? 히림은 어떤 회사입니까? 다 김건희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취업시켜주는 거야. 뭐 그 고문이나 사회이사나 막 그런 식으로 취업시켰겠죠. 그러니까, 예. 네. 절대 그런 거는 없다고 하더니 낙하산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더니 결국은 뒤에서 더 하고 있어서 민간 기업에까지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나 올적일 수 있어요? 취임식에 주가조작 공범들을 다 초대했어. 그 사람들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고 최근에 보도로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연락하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 네, 네. 비공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김건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알려줬을까요? 오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오빠는 초창기 때부터 김건희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요. 어떤 오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빠요. 그러니까 뚱뚱한 오빠요. 그 저기 양지 바른 곳에 있던 그 오빠부터 시작해서 그 오빠에서 다른 오빠로 그 건너타잖아요. 이게 그 자리를 이렇게 건너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추정이 되죠. 그 저는 오빠들은 몰랐을 다 것 보면 같아요. 윤택해요. 예, 예. 몰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오빠들은 윤택해요. 아 그렇구나. 야, 이 정도 되면요. 지금 그 김건희 특검 오늘 부결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있어. 주가 조작도 곧 덮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바람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면 검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책임지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건 종결됐다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나는 검찰에서도 대선 주자 한 명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 트렌드 시분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건 그런 정도니까요. 역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윤석열한테 역사 의식은 없는 것이죠. 사회학적 저는 그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사가 죄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는 수사 안 하고 검사들이 하는 가장 폐악질이 없는 죄 조작 수사하는 것보다 있는 죄 수사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는 유명해졌죠. 김건희는 결국에는 안철수 말처럼 다음에 수사받으면요 잣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오를 만한 그런 게 아예 사라졌다. 올라봐야 1, 2%. 그러다가 출렁하면 또 10%대 미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다행인지 방송하는 이 시점에 검정구 단일화의 합의가 됐습니다. 민주혁신 검정 단일화 방식 합의 역선택 방지 포함. 저기 조국 혁신당에서 저 요구했던 거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주말 즈음에 아마 오늘 저녁일 거예요. 유재석 후보, 김경지 후보가 토론을 합니다. 지방에서. 아 지방 방송 토론을 한번 하고 불꽃 튀겠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때려서 일요일 날 여론조사 끝내가지고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서 단일화 합의하면 한쪽 후보 사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투표용지 인쇄를 하고 그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하면 된다. 네. 예.
이등이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죠. 아, 네. 네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뭐 한쪽만 나쁘게 때리면은 시너지 안 납니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냥 나도 민주당 사람이지만 조국혁신당 쪽에서 일부 인사들이 워딩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만 비판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있는 말 없는 말 가져와서 이제 악마화를 시켜요. 악마화가 난 기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저렇게 단일화가 돼서 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됐다고 쳐봐요. 시너지가 납니까? 그래서 같이 갈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악마화 뒤에는 그 사람들이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재보궐선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까지 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있는 거 없는 거 가져와서 악마화를 시키는 건 좀 안 된다. 물론 그쪽에서 말 함부로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상황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조국혁신당 악마화했던 사람들은 전혀 그쪽에도 손을 그러니까 도움이랄까 지지를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시너지가 안 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발짝 더 내렸다 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때 좀 영리했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이. 정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일부 유튜버들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악마화에 선두에 섰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윤석열 때리고 김건희 때리고 한동훈 때리는 게 낫지. 막 시시콜콜한 거 다 가져와서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대선 때 가면은 결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지론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가급적 언급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거를 명태균이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졌는데 그때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안철수까지 끌어다니는 모습을 그때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군으로 껴안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일부 그런 식의 욕을 먹는 분들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재보궐선거에 일일비하지 않겠다. 민주당과 힘을 합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 했으면 지지율 더 올랐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떤 경우는 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체 판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무감각 제로인 사람들은 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고모 스이날리면님 혹시 저를 호출하셨나요? 아까 오셨네. 한 번 더. 어디 가서 어딜 쳐드릴까요? 혹시 두 암수컷인가요? 고모 스이날리면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윤석열이 맞고 자랐다는 바로 그 고모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다려 봄님 여러 건을 보내주셨는데 새날 힘냅시다 한 번, 푸나님 힘내라 두 번, 마차님 야수님 힘내세요 세 번, 보라님도 힘내라. 하루도 힘내라. 이야, 하루는 고양이에요. 그리고 모모님 새날 세 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 구독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102만 명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해도 이재명 대통령 막기는 난 불가능하다고 봐. 우리가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그 위증교사 같은 사건들을 보면 실드가 불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드가 100% 가능해. 이런 걸로 유죄를 때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냐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여론이 더 화를 내요. 야, 김건희는 지금 기소도 못하는 이놈들이 지금 요 사법 카르텔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유죄 때렸다고? 더 화를 내게 된, 그러니까 민중을 난폭하게 만드는 효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중앙일보가 어쩌고 조선일보가 어쩌고 별 지랄들 다 하잖아요. 개딸들 뭉쳐가지고 무슨 단원서 쓰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막 그러던데 신경 끄세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대통령 만들려면 저처럼 하십시오. 미장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이재명 대표가 왜 형수한테 욕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진짜로. 대장동에서 돈 받은 거 이론도 안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오늘 국회 방송 저 본회의 보느라고 봤거든요. 와, 이재명 대표는 악마야. 저쪽 와서 막 채팅창 쓰는 거 보면. 근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돈 받았잖아. 이재명 위증교사 했잖아. 뭐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날 저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확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재명 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낙연이 안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실 생각이 있다면 단순하게 그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영광에서 30분 동안 혼자 연설하는 거 보고 감탄도 했지만 눈물도 났다. 저게 뭔 선거라고. 아, 군수 하나 뭐 무소속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당일날 영광 곡성 갔다가 부산으로 날아가서 또 밤에 연설하더라고. 거의 대선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싫으실 때는 언급하지 마세요. 진짜 싫으면.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새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집회 방송을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힘드시지만 휴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